바로 저희 집회 순서는 자랑스러운 서강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이 진행되는 동안 죽거나 다친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신속히 해제되었습니다. 모든 게 법대로, 규정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거대 야당과 국민의힘 일부 반역 친중 세력에 의해 졸지에 내란이 되어 속전속결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와 서울 서부지법, 헌법재판소의 반헌법, 반법률적 행태를 여러분 모두께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사법부로 통칭되는 그들은 상권분립 정신에 입각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특히 법조계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물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자랑스러운 서강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계엄 해제 이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는 현재까지 29번의 줄탄핵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을 혼란시켰습니다. 나아가 직무가 정지된 인사들의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해당 부처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러한 탄핵이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면 헌법 제77조와 계엄령에 근거한 계엄령의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닌 것입니까? 그들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등 많은 것들을 삭감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그리고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특활비 영원, 마약 사범 잡는 검찰 특활비 영원, 경찰 치안 유지비, 치안 보조비 영원 등으로 국가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어 범죄가 창궐하고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 국회에서 뭘 하였습니까? 간첩법 개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그리고 양곡법과 노란봉투법, 국회증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국가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입법 독주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이 민주당이 진정 내란 세력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서강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부정선거 논란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서버 및 선거망 부실 관리,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형상기억종이라는 궤변과 이젠 다 드러난 사전투표 조작, 그리고 1200여 건의 부정채용 비리 등등 숱한 논란이 있지만 그 선관위원장과 판사의 겸직으로 인해 이 단심으로 진행되는 부정선거 소송은 모두 각하되거나 원고를 패소시켰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진술에서 선거 조작이 가능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증인 신청과 증거 검증을 기각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는 단순히 우리의 참정권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보전,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문화전 등 많은 영역에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의 지령,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이 모든 것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것과 그리고 국가 내에 있는 반국가 세력이 실존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거마저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자유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저의 죄입니다. 선배 세대들이 극우,
틀딱 태극기 부대라고 조롱받을 때도 외면했었고 그 조롱에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시민 선배 세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아스팔트 위로 나왔습니다. 잘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당신께서 하고 계신 커다란 싸움을 알지 못한 채 이 나라를 외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메모숙의 홍장원, 부역자들에게 회유당하며 위증을 일삼는 눈물숙의 곽종근, 불법에 불법을 더해 대통령을 납치한 쇼핑숙의 오동훈, 그리고 독후감 쓰고 이상한 카페 가입하고 대본이나 읽고 있는 음란숙의 문영배. 이런 저질스러운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 좁고 차가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제가 느꼈던 아픔과 좌절과 이 피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합니다. 자랑스러운 서강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은 국가 명운이 걸린 체제 전쟁 중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알려진 지금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부당함에 맞서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자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에 걸게한 평범한 시민을 내란 동조 극우 세력이라 몰아붙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내 것이 언론 또한 동조 세력일 것입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권력에 줄을 서서 편향된 정보만으로 우리 국민들을 선동, 조롱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우기에 동조하여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령 언론은 중립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할 수 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서강대 동문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강학파의 명을 이어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룩하길 꿈꾸고 있습니다. 된다!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신다면 용기를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 같이 힘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을 각하시키고 직무에 복귀하시게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합시다. 불의에 맞서 싸워서 저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를 지켜냅시다. 지켜내자! 저는 오늘 비록 교외에 작은 공터에서 집회를 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고 지금까지 나타난 반국가 세력들이 일거에 척결된다면 그 다음 집회는 서강대의 상징 알바트로스 탑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서강대 화이팅! 선배 세대 여러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야! 멸공! 화이팅!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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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다시 사회를 봐야 하니까 다시 평온해지겠습니다. 제가 멋있다! 선언문을 통해 언급했었던 여러 주제들을 이제는 풀어서 연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순서는 내란 프레임과 부정선거, 하이브리드 전쟁이고요. 먼저 내란 프레임 주제로 연설을 해주실 홍성화 학우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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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홍성화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와! 저 홍성화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겠다는 애국심과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양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법부를 독재하는 민주당에 공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프레임에 대해 반박하고 만천하에 알려진 민주당의 진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합니다. 국토의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은 위법한 절차로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어느 영토의 주권 행사가 배제되었고 어느 헌법기관이 전복되었습니까?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되었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뒤에 바로 철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갑차를 투입하지도 않았고 실탄을 장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체포명령도 없었고 사살명령도 없었습니다. 체포하지도 않고 감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국회에 들어갔고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을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쉽게 해제된 계엄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어떠한 영토도 주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았고 어떠한 헌법기관도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든 내란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눈에 들고 싶어 안달난 안기령 의원은 총알이 들지도 않은 총을 뺏으려고 쇼를 벌였습니다. 김병주, 박선원 의원은 증인들을 회유하려 시도하였고 유튜브 라이브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까지 그 자리에서 직접 정정하였습니다. 특히 박선원 의원은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대필하였다는 의혹까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유하고 증거 조작까지 했지만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들을 때마다 바뀌고 체포 명단이라던 메모는 단백질 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수준의 글씨였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하십니까? 이딴 거짓말에 속을 사람은 노동하지 않으려는 민주노총과 대학생 없는 대학생 진보 연합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내란 행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인용되지도 않을 탄핵을 29번이나 남발하여 행정부를 전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제적의원 3분의 1을 넘지 못해 안건 부결되었어야 했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하여 1사 부재의 원칙을 회피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도 대행 중인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기준을 적용하여 탄핵시켰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위법입니다. 맞습니다. 위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위법하게 체포영장을 받아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 쇼핑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내란죄를 얘기하겠습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를 말합니다. 국토의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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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불법적 권력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헌 문란은 위법한 절차로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수처가 하고 있는 짓이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수처가 하는 짓이 헌법기관을 전복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수처가 하고 있는 짓이 내란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둘째,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목적은 정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화가 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선거를 조작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 나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선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는 투표지가 발견되고 선관위 서버에 취약점이 발견되고 일장기 투표지가 발견되고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상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부정투표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자신들의 서버는 완벽하고 극소수 인원의 실수에 지나지 않고 형상기억종이 같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들을 농락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도 대법원은 이 변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한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선관위의 핵심 요직에 법관들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선관위가 내놓은 변명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려 많은 수단과 방법을 시도하였고 그것이 모두 선관위와 법원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토의 참졸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참졸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려는 세력을 조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거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선관위와 부정선거의 의혹을 해결하는 윤석열 대통령 중 누가 내란 세력입니까? 바로 선관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들어올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반대하고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셋째, 민주당의 끝도 없는 선동입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잘못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 잘못이고 세 번 속으면 그때부터 공범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란 세력인 민주당과 공범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2025년 현재까지 거짓 선동으로 자리를 유지해온 정당입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뻥 뚫린다는 거무병 선동을 잊었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사실로 과학과 통계를 부정하여 국민들을 겁주고 선동하였습니다. 맞습니다. 2010년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는데 온갖 음모론으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격당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음모론을 쏟아냈습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정작 거기다 대고 고맙다고 한 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6년 서강대학교 70학번 선배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동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을 향해 성희롱을 일삼고 온갖 음모론으로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선동한 것 중에서 진실로 드러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에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있다. 대통령의 무당에 의존해 정치한다. 세월호 침몰에 책임이 있다. 성형에 미쳐있다 등으로 선동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명태균이 대통령을 조종한다. 대통령의 무당에 의존해 정치한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 김건희가 성형에 미쳐있다. 똑같은 전략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겪었으면 다음에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7년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선동하였습니다. 환경이 오염된다는 등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 등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중국한테 잘 보이려 애를 썼습니다. 2018년 남녀 갈라치기로 국민들을 반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남성 혐오, 여성 혐오 프레임이 만들어져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국민들의 야외 활동을 제한시키고 집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선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위헌적인 계엄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잃고 목숨까지 잃었습니까? 그러면서 방역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문재인 서영.
2022년 김건희 여사를 술집 여자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도 증언도 없으면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같은 해 이태원 참사로 또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습니까? 참사가 나자마자 기다렸다듯이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만의 전략이 아닙니다. 북한은 민노총 간부에게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분노를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보내고 간첩 활동을 지시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북한과 민노총은 이 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 참사를 이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했습니다. 이 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우리나라에 간첩을 심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 간첩이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선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십 년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고인을 모독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대통령도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25년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잃을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이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광복 후 이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무지한 국민과 화이팅! 공산주의가 좋다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국민을 계몽시키고 중국과 북한의 위험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무지한 국민과 공산주의가 좋다는 국민을 계몽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중국과 북한의 앞잡이인 민주당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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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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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란범은 누굽니까? 민주당! 맞습니다. 민주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감사합니다. 이 소음 기준을 넘을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정선거 주제로 연설해 주실 박찬민 하구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박찬민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보수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21학번 재학생 연사 박찬민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의 생존이냐 죽음이냐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인 민주당의 멈추지 않는 횡포에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이 보장되어 있을 때에 자유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은 겉으로는 행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회와 사법부, 공수처, 선관위 등의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시간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고 자유를 빼앗은 부정선거에 대해 규탄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을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수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거에서 투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서 목도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투표할 표들은 무의미할 정도로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음모론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음모론이 아닌 이유를 말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저들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5년 전인 2020년 10월 8일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에 따르면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불리는 기계는 한틀 시스템이라는 업체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단독 입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 내에 QR코드 인식기, 무선 통신 기능이 가능한 LG 그램 노트북까지 들어가 있어 보안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는 A웹이라는 국제민간기구가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한 전자개표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는 A웹에 의해서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에 수출이 되었고, 놀랍게도 수출되는 나라마다 부정선거 문제가 터져 나왔으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중에 몇몇 나라들은 중국의 1대1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러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A웹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이라크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유혈 폭동 사태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재검표를 시행했을 때 당선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8년 A웹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콩고에서도 부정선거로 인해 콩고의 야당 대표자가 우리나라에 항의 방문을 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여는 등 우리나라의 국격이 훼손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A웹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나라마다 부정선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A웹이 중앙선관위와 관련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충격적이게도 A웹은 2013년에 중앙선관위가 주도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중앙선관위와 A웹은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해외에서도 부정선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이름을 투표지 분류기라고 교묘하게 이름만 변경하여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투입하였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식적인 행동이라면 부정선거에 문제가 나오는 해당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투입된 전자개표기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선거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개표기 등은 법원은 증거 보전 목록에서 제거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선거를 밝힐 때 해당 증거들을 핵심 증거로 사용하였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와 사법부 본인들도 찔리고 겁내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보안 점검해 본 결과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하여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들도 등록할 수 있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자기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등 상식이 통하지 않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투표의 결과를 본인들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반대한민국 내란 동조 세력들이 저지르는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사항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에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서 투표 참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배웠고 학교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시행해본 투표의 상식적인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사람씩 종이 하나를 받고 투표를 하고 접어서 투표를 한다면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본드에 붙어서 나오는 배추잎과 같은 모습을 한 경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용지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해당 용지들이 2020년 10월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특수한 재질로 제작된 형상 기억 종이라고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러나 이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선관위 공식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영상을 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유린하며 능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 표 한 표 제대로 된 보관함에 소중하게 담겨져 있어야 할 우리 국민의 투표용지들이 삼립방 박스에 부실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서울시 도봉을 선거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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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만행들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중고등학교 회장 선거에서도 대학교 학생회 선거에서도 일어나면 논란이 되고 큰일의 사건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민주당 그리고 중국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관위는 중국인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중립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존경해야 할 인물로 정치와 선거 공작의 책임자인 왕후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중국 사람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기관이라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왕후닝이라는 사람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왕군이 나가라. 남녀 불문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마련해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잘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대구의 투표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국내에서 개표한 결과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75.14%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 사람들의 국외 부재자 투표율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54%로 윤석열 대선 후보를 14%나 앞섰습니다. 말도 안 된다! 압도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사람들이 외국만 나가면, 해외만 나가면 진보 성향으로 바뀌는 아주 신기하고 영국감인, 논문감인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기 투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대부분 친중, 반대한민국 세력의 인사들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선출된 친중, 반대한민국 세력의 인사들이 한 만행들은 앞에 다루었던 연사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아니었다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놓인 우리나라의 위기를 직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눈뜨고 고베이듯 주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대통령은 감옥에 갇히고,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부끄러운지 모르고 자신들의 목을 빳빳하게 세우며 얼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은 자유민주주의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저 공산 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사이에서 중립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보십시오. 저들은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낼 수조차 없습니다. 대학생,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애국 보수 세력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우리나라가 없다면 청년 여러분들, 취업도 없고 결혼도 없고 종교도 없으며 자유도 없고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란 동조 세력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의견을 내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지키자!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을 보십시오. 이미 공산주의에 빼앗긴 후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낸다면 그때는 의견을 내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적결하자로 후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감사합니다. 박찬민이었습니다.